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누가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끊겼어요. 네, 네, 계속해서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차 개헌은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다 중임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목적에 네, 어떤 그 초대 대통령에 한한 그 중임 조항을 철폐하고 대통령을 세 번 연속, 세 번까지, 네, 세 번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네, 개헌한, 위법한, 네, 개헌이었죠. 의결동수를 위반했죠. 아까 4.4.5위 정도 얘기를 했는데, 4.4.5위 뭐냐면, 네, 여기까지 설명했죠. 네, 203명 중에 찬성 135표, 헌법 개정을 필요한 의결 정도수인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한 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왜냐면,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136표까지 해야 뭐죠? 그 헌법 개정이 통과가 되는데, 자, 135.333이기 때문에 135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0.3이 부족해서, 네, 부결이 됐는데, 네, 그때 서울대 수학 교수였죠. 수학 교수가 그 다음날 자유당 찾아가가지고, 아, 무슨 소리냐. 4.4.5입이다, 수학에서. 그래서 4 밑으로는 버리고 5 밑으로는 반올림하기 때문에 135.3333이면 0.3은 별싸기다 해서 135표만 돼도, 네, 이게 뭐죠? 통과다 해가지고 하루 만에 자유당에서 또 뒤집었죠. 네, 야, 135표도 야, 찬성이다. 또 이렇게 해서 4.4.5입 이론을 주장해서 다시 가결시킨.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네, 이제 하죠. 네. 네. 그래서 다시 가결시켜서 네, 사실은 의결정수를 위반한 이제 원천적으로는 이제 무효인 이제 헌법 개정이 제2차 헌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찌됐든 우리는 자, 뭐 이런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경보다는 자, 2차 개헌 때는 어떤 이제 헌법 조항들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변경되었나, 자, 이러한 사항들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 2차 개헌, 1954년 2차 개헌 때는 네, 국무총리 제도가 네, 폐지가 됐었고요. 그때 네, 그다음에 경제 질서에 어떤 자유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주권의 어떤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 그다음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한 어떤 국민 투표 제도를 신설한 거죠. 네, 결국은 네,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하는 건 조금 더 대통령제에 가깝게 네, 어떤 정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했고, 어떤 경제적 질서의 자유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한다든지, 어떤 이제 대한민국 주권 제약의 영토의 변경, 국가 안위에 관한 어떤 중대한 사항에 국민투표 제도를 신설한 건 어쨌든 네, 국민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헌법 또 개정이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네, 쌍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쪽에서 생각할 수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제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제 헌법 개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개헌이 아니고 그래도 뭐 정당한 개헌이고 또 좋은 개헌이다. 자,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네,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2차 개헌, 즉 1954년에 두 번째로 개헌이 됐었는데, 그 개헌안에는 자, 개헌안이 아니죠. 이 헌법 개정 내용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 이러한 사항들이 네, 들어가 있었다는 거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개헌이 그로부터 6년 뒤에 있었죠. 1960년 제3차 개헌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 3차 개헌은 자,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었습니다. 자, 2차 1948년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한 이 재헌헌법에서는 자, 1차, 2차 개헌까지도 네, 대통령제, 즉 정부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대통령제를 네, 기본 모티브로 했었는데, 자, 3차 개헌 1960년 이 개헌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형태를 바꿨죠. 네, 대통령제에서 자, 의원 내각제로의 어떤 개헌으로 바꿨고, 자, 이런 정부 형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헌법의 중요한 부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공화국이란 숫자를 바꾼 거죠. 이전까지는 1공화국이었는데, 자, 헌법에 중요한 어떤 정부 형태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공화국과는 구분해서 네, 부릅니다. 이전에는 1공화국이었지만 이제 60년대 이후로부터는 2공화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의 중요한 어떤 정부 형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전에 있던 공화국과 구분해서 우리는 제2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이제 1960년 개헌을 이제 세 번째 개헌인 거죠. 제 3차 개헌 1960년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연도를 외워놓으시는 건 네, 뭐 좋으신 것 같아요. 시험 보기에도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좋고 네. 뭐 3차 개헌 때, 뭐 3차 개헌이면 우리가 6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또는 뭐 시험 문제에는 60년 뭐 개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뭐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3차 개헌이 60년대 있구나 상식으로 네, 알아두고 뭐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3차 개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전까지 1차 개헌, 2차 개헌, 재헌헌법 때까지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대통령제 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가 플러스된 좀 가미된 어떤 그런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1960년대 제3차 개헌, 3차 개헌으로 인해서 정부 형태가 뭐죠?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로 어떤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계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죠, 여러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의 성공으로 어떤 여야 합의 개헌에 가게 됐다. 이거 뭐 부정선거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부통령이 이기붕 씨가 있었는데 이기붕 씨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뭐 투표함 바꿔치기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여러분.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4.19 혁명을 촉발을 시켰죠. 그래서 이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까지 하야를 하고 그때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나온 개헌안이 바로 이제 3차 개헌, 1960년 제3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결이 되는데 이 3차 개헌, 1960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공화국 때 있었던 정부 형태, 즉 대통령제가 제2공화국제 1960년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정부 형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헌법상으로는 그동안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규정들이 더 신장이 됐고요. 네, 개별적 법률 유보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 개별적 법률 유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하나하나에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의 기본권은 제10조부터 3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뭐죠? 기본권 하나하나에 법률 유보 조항이 있는 거죠. 만약 기본권 조항 하나하나에 법률 유보가 걸려 있는 거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뭐죠? 국민의 기본권이 훨씬 더 많이 제한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기본권 하나하나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을 하나씩 다 걸어놨어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러한 이제 개별적 법률 유보 규정을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 시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제3차 개헌 때 집어넣게 되고 그다음에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역, 그다음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에 하도 자유당하고 같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반대 여론을 많이 이렇게 묵살시키고 이제 없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이제 조금 더 이 3차 개헌 때 이제 없앤 거죠. 왜냐하면 이기붕 씨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그림자를 지운 거죠. 그림자를 지우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3차 개헌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허가를 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를 금지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여러분. 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그 3차 개헌 때 이 중요한 내용은 의원내각제의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단원제였다면 이 3차 개헌을 통해서 국회가 양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원제는 이제 그 상원과 하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원과 하원이 존재를 했고 헌법 규정상이에요. 헌법 내에 이제 양원제가 규정이 되게 됐고 그다음에 민의원의 어떤 내각 불신임과 즉 민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인 거죠. 오늘날 국회의원인 거죠, 여러분. 이 민의원에 내각 불신임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원학제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조사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의원내각제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가 이제 내각 불신임 제도랑 국회 해산 제도인데 자 민의원에 어떤 내각 불신임 제도가 있었고요. 당연히 내각 불신임 제도가 있으면 여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국회 해산제도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니까 여러분. 네, 이 마이크가 네, 다시 네. 그리고 공무원의 연대 책임을 규정을 했었고, 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 그렇죠. 의원내각 때는 자, 대통령이 당연히 국회에서 간선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2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많이 독재를 하고 그 독재의 그림자를 많이 걷어내려고 자, 이러한 이제 헌법에다가 뭐 개별적 법률 유보 규정을 폐지라든지 다이아 권리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에 하도 이제 억압을 받았던 어떤 언론이나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를 시킨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의원내각제의 어떤 특징인 어떤 내각 불출인권이라든지 국회 해산제도 네, 이런 것들이 같이 헌법 속에 규정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자, 의원내각제는 그때 당시로 우리나라랑 그렇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참, 제가 62년까지 되게 오타 개헌 때 말씀드릴게요. 자, 60년에 한 차례 더 개헌이 있었죠, 여러분. 자, 4차 개헌 해가지고 이 4차 개헌은 같이 이제 60년에 3차 개헌 의원 내각제의 개헌 후에 바로 이제 어떤 헌법 조항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이제 부칙만 개헌됐던 이제 헌법 개정인 거죠. 6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죠. 이 부칙만 개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3.15 부정선거 있죠. 네. 네, 3.15 부정선거 이기범 부통령 당선시키려고 했다가 4.19 이제 혁명을 이제 맞닥뜨렸던 이 직접적인 촉발이 이제 3.15 부정선거죠. 이 이제 4차 개헌은 헌법 부칙만을 개정을 합니다. 헌법 전문 내용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은 부칙이 6조가 있는데 그 부칙만 개헌한 헌법이 네, 제 4차 개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4차 개헌의 목표는 4차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헌법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부칙만 개헌했고, 다 부칙을 개정한 이유는 자, 4.15 부정선거 행위자, 그다음 반민주 행위자, 그다음 부정축제자에 대한 소급적인 처벌을 위한 어떤 특별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를 부칙에 두는 개헌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어떤 3.15 부정선거 행위자라든지 어떤 반민주 행위자, 그다음 부정축제자의 이제 이런 분들을 네, 처벌을 하고 싶은데 자,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 부칙에다가 자, 이러한 근거를 두게 되는 거죠. 부칙만 개헌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거 특별법 제정으로 어떤 헌법적 근거를 부칙에 두는 개헌해가지고 어떤 이런 이제 3.15 부정선거 등 이런 반민주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헌법 규정을 부칙에 두는 개헌이 바로 제4차 개헌. 똑같은 1960년대에 있었고, 자, 이거는 헌법 조문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부칙만을 개헌한 네, 개헌이다. 제3차 개헌, 4차 개헌의 특징은 부칙 개헌인 거죠. 네, 60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3차 개헌의 특징은 네, 공화국을 바꾼 거죠. 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1차 개헌은 네, 8차 개헌. 네, 이렇게 특징력을 좀 이렇게 숙지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개헌은 의결정도수, 4.4 5.2비론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를 네, 어느 정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제3공화국 들어오면 제2년 뒤에 제5차 개헌이 되는 거죠. 네, 1962년에 개헌이고 제5차 개헌. 자, 3공화국부터는 자, 누가 정권을 담당하게 되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인 거죠. 네. 사실은 2공화국이 3차 개헌이 60년대에 있었고 60년대 한 말쯤 돼서 네, 4차 개헌이 있었지만 네,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여러분. 제2공화국은 채 1년도 채 전속을 못했죠. 네, 의원내각제는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의식 함양이라든지 그 국가가 전통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제도가 잘 운영되는 국가에서 적합한 제도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의원내각제를 어떤 운영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대통령제의 어떤 이제 반발로 물론 이제 뭐 재헌 헌법 때도 의원 내각제로 해야 된다는 이런 헌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자 이런 이제 의원 내각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2공화국은 채 1년도 전속을 못하고 이제 막 엉망이 됐죠, 여러분. 네. 뭐 국가가 이제 좀 이렇게 어수선했죠. 어수선하고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탱크 몰고 청와대로 진격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3공화국이 시작됐는데 이 3, 4공화국은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재임하던 시절이었죠, 여러분. 어찌됐든 자, 제5차 개헌 1962년 자,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네, 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입헌적 질서를 파괴하고 자, 국가 권력은 헌법이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집중을 했죠.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어떤 국무회의가 아니고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자,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발동함으로써 입헌적 질서, 네, 그렇죠. 헌법에 입각한 어떤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 그래서 이전 공화국과 분리해서 제3공화국 이렇게 불리고 이 3공화국이 촉발이 됐던 건 네, 제5차 개헌인 거죠. 1962년에 있었다. 5차 개헌 때 중요한 것은 네, 공화국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헌법에 입각한 기본 민주주의 질서로 운영이 됐다면은 제5차 개헌은 이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네, 네, 흔히 말하는 적보위도 없는 거죠. 네. 적보위도 없는 이런 이제 법들을 만들어서 어떤 헌법의 입헌적 질서를 파괴했다. 자, 이래서 이전 공화국과 분리해서 우리는 제3공화국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2공화국 헌법은 어떤 이제 비상조치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헌법 파괴 상태를 지속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 전에 있던 헌법을 파괴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1962년 제5차 개헌을 하고 나서 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위반되지 않는 저촉되지 않는 이전의 2공화국 헌법은 이 비상조치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비상조치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상조치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공화국 헌법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즉 헌법을 계속해서 파괴한 거죠. 네, 파괴 상태가 지속했는데 자, 아이러니한 거는 기본권에서 어떤 인간과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한 거죠. 네, 지금 현재 헌법 10조에 있죠, 여러분.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 조항을 자, 아이러니하게도 네, 1962년 제5차 개헌 때 헌법을 파괴하는 그 순간에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아이러니하죠. 제 5차 개헌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아, 박정희가 등극했구나. 아, 등극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황제 등극도 아닌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구나. 이런 거죠. 네, 잡았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인데 제2공화국헌법, 이전의 헌법은 이 비상조치법에 유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헌법 파괴 행위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5차 개헌 때 뭐가 들어왔냐면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 신설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5차 개헌의 헌법의 주요 내용은 자, 정당 조항을 별도로 두는 등 정당 국가 경향이 가장 강했어요. 네, 제3공화국 때 정당 국가 경향이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정당 국가 경향은 뭔지 찾아서 열린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정당 국가화 경향. 네. 정당 국가 경향 이거 한 두세 줄로 요약해서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여러분. 원래 고전적인 상권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 해가지고 의회가 어떤 권력, 국가 권력 상권 분립의 축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정당 국가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원래는 의회가 수렴을 해서 의회가 입법과 뭐죠? 입법이란다. 그렇죠? 행정과 사법을 서로 이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입법부의 할 일을 사실은 정당이 많이 가져간 거죠. 입법부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기보다는 어떤 정당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한 거죠. 요즘에도 그렇고 자, 그런 현상이 제3공화국 때 가장 강했죠. 정당 국가 경향, 즉 정당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이제 제도들을 많이 두게 됐죠. 이익들을, 정당에 대한 이익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제3공화국이 가장 정당 국가 경향이 강했던 국가였습니다. 되게 그 공화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정당 국가 경향이라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네, 기본권의 규정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제5차 개헌 때 기본권의 규정을 체계화시키고 정부 형태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 예산제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여 내각제적 요소를 약화시킨 거죠, 여러분.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죠. 이전에 있었던 의원내각제가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고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뭐죠? 네,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 예산제를 폐지해서 어떤 내각제적 요소를 약화시켰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왔으니까. 네. 그리고 국회는 다시 단원제, 그 다음에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권 부여.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국회를 다시 대통령제를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단원제로 바꿨고요. 하나, 네, 국회가 하나 존재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위헌법률 심판권을 자, 제3공화국 때는 네, 법원에, 즉 제5차 개헌 때, 자, 법원에, 대법원에, 네, 법원이죠, 법원, 네. 지방, 고등, 대법원, 이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 있는데, 제3공화국, 제5차 개헌 때 이 헌법에서는 자,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한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시에 국민투표가 필수로 지정을 해서 네, 제5차 개헌의 헌법 개정 내용을 마무리를 시켰다.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7년 뒤에 제6차 개헌 1969년 헌법. 박정희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네,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할 때까지 행사하려 한다는 이 권력의 속성이 있는 거죠. 이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을 남용할 때까지 행사하려 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권력의 네, 나쁜 속성이죠. 네, 좋지 않은 속성이죠. 어쨌든 제 6차 개헌을 하는데 6차 개헌은 1962년에 5차 개헌을 하고 난 다음 7년 뒤에 하는데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여 그렇죠. 대통령 3선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여 자, 장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네. 자, 1969년 헌법 제69조 제3항. 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자, 이렇게 네, 고친 거죠. 이렇게 고치려고 이제 한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대통령은 네. 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죠. 네. 60년대 말, 그치, 61년도에, 네, 이제 국가 최고회의 의장 해가지고 62년 들어오면서, 네, 군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7년 뒤죠. 네, 7년 뒤. 원래는 이제, 그쵸, 4년씩 대통령 임기죠. 4년씩 대통령 임기를 했는데, 7년 뒤니까 1년 남겨놓고 한 거죠. 그래서 3번, 네, 하고 싶은 거죠.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이런 거 때문에 결론 일이 많아서 계속해서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나 이래서 그런 이제 명분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되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켜 세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는까지는 없지만 여튼 역사는 다양한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여튼 박정희 대통령이 입헌적 헌법 질서를 파괴한 건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민주주의를 조금 많이 후퇴시켰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런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1969년 제6차 개헌 때 헌법 개정이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 3선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바로 6차 개헌. 즉 1969년 헌법 제69조 제3항은 대통령이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라고 고쳐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네, 대통령을 이제 세 번째 3년 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 개헌을 한 거죠. 이때는 이제 국회의원 상한 정원이 250명으로 확대됐고 어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내각과 국회의원들의 겸직 금지를 삭제를 한 거죠. 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내각과 국회의원과의 겸직 금지를 삭제. 그러니까 뭐죠? 행정과 입법은 겸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행정과 입법이 융합이 되는 현상인 거죠. 융합.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이거 겸직을 금지를 하는 거죠. 자, 융합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정수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 심기가 안 편한 거죠, 여러분. 네. 밀어붙여서 대통령 3선 개헌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 발의라든지 의결 정수를 이제 강화해서 자신을 혹시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6차 개헌의 네. 6차 개헌의 네.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네, 계속해서 할게요, 여러분.